결혼을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모습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 알게 되니까 이게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한데 누구에게는 참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병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도 못 고친다는 병이었는데 노름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저는 뒤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전문꾼하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글쎄, 친구들이랑 짱을 맞추는 카드놀이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평범한 게임은 또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재미 취미 정도면 저도 말을 안 하죠. 전부 다 판돈을 걸고 하는 놀이들이 있고요. 나중에는 친구들이랑 하는 게 물리고 질리셨죠. 더 최악으로 가시더라고요. 아예 전문적인 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을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죠. 정말 이 일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리저리 돈까지 꾸어 다니면서 그런 자리를 쫓아다녔고요. 나중에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손을 쓸 수 없는 시기가 되자 저희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비빌 언덕이 저희 남편밖에 없으니까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찾아와서 빚을 갚아달라고 빌기. 나도 아들아, 이렇게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창피한데 이번에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단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나 이번에는 정말 실망스럽게 했어.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도와줘. 응, 너무 어리석었어. 이런 일이 있으면 각 가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부탁하게 돼서 죄송해. 남편이 더 이상 가까버리면 안 되겠다는 이유로 나한테 몰래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줘서 시어머니의 빚을 갚고 있었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내가 들키지 않을 수 없었어. 남편은 돈을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별도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 당연히 돈이 없어지는 이유를 남편에게 물어봐야 했어. 내 월급에서 성과급 등 다 어떻게 주머니로 넘기는 건지, 이번 달은 100만 원, 저번 달은 130만 원이야.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 그 돈들은 어디로 간 거지? 이런 식으로 월급 명세서를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게 어떻게 가능해? 여자 남편에게 돈을 쓰고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나도 정말 곤란해. 속는 기첩이 나서 그 돈을 쓰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사용한 줄 알아? 그럼 어떻게? 어떤 사고로? 회사에서 문자라도? 그들은 마치 그렇게 개똥같이 일벌레처럼 일어났다. 그 돈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어. 그래야 나도 대책을 세울지 말지를 결정할 테니까. 이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속여서 꾀려서는 안 돼.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없을 거야. 지금 바로 말해야 해.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 알려지면 너는 목숨을 건다는 거야? 사실 우리 엄마가 살을 쳤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게임 중독에 걸렸어. 어렸을 때는 더 심했는데 집안을 망칠 뻔했어. 아버지에게 혼난 이후로는 무서워서 그만뒀는데 최근에 또 하다 보니까 정신이 날아간 것 같아. 빚을 내래 그러고 도망치려 하는데 어떡해.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해왔다고. 나 정말 충격받았어. 결혼한 뒤에도 숨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야. 정말 몰랐어.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 아버지가 알면 손목을 잘라버릴 것 같아. 너도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불같은 성격이야. 아직도 빚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결혼 전에는 다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도 못한 변화가 생겼네. 제발 도와줘. 말하고 싶었던 게 있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젠 어머니한테 갔을 때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요. 하지만 진실을 토로해야만 해요. 어쩌면 이번 일로 아버지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극심한 두려움을 이겨내어 양쪽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봐요. 언제나 당신을 지지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화이팅! 하나 없고 능력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먼 제주로 홀로 살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빌어서 겨우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내가 손이 발휘되게 빌면서 2번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다집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정신 차렸어요. 몇 년 동안 조용하게 살았는데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할 것이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다는 약속도 해보겠습니다. 제발 비밀로 살려주세요. 아,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해서 돈을 갚을 것입니다.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장모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러 와서 울며 애원하고 결국 약속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부탁을 해도 안 된다면 한 번 더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또 다시 일어나면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 번 이 짓을 하면 손목을 찢을 것이라고 암시하는데 매우 무서웠습니다. 결혼 생활은 자유롭기에 남편이 돈을 몇 번 대어주고 남은 돈이 적었습니다. 부부가 여유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고민하면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왔던 거구나. 아버지가 눈치 빠지는 걸 시작할 때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나도 무서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만 넘어가자. 앞으로 잘할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무시할게. 어머니도 서한을 썼고 2번 다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말라고 말했으니 믿어줘. 응. 남편도 계속 설득해서 한 번만 봐주기로 했어. 빛을 돌려주고 2번 다시 이런 일로 속지 않기로 했어. 그 후로 서로 속지 말자고 했고 그 뒤로 서로 그만큼 행동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에게 말도 못하게 됐어. 약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 결혼 초반에 있었던 일이었으니 벌써 10년이 다 되었네. 사실 아버지도 정말 엄격하고 궁딩보다 더한 분이셔. 속이며 시아버지 같은 스타일이셔. 며느리만큼은 예쁜 걸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 참 잘 지내왔어. 어머니가 게임에 빠져서 집안을 풍비박산해 본 적도 있어. 생활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여유 있으면 그런 짓을 하는 거라 하시면서 조금씩만 용돈을 주셨어.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선 다른 데서 돈을 쓰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는데도 부족했던 날이 많이 있었어. 그 양을 줘서 한 달 동안은 살 수 있는데 정말 조금만 주시니까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힘들었었고 그러다 보니 제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 몇 번 그런 일도 있었고 신혼 때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아. 이런 연기 미지루한 시어머니와 딸이 사소한 사건을 두르고 시작하여 어떤 탐신이 가장 큰 사건이 LGU 플러스를 카려나흐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처하여서 면야하더 에브니입니다. 다 고점꾼 짐 밖으로 게라이키 아어서 게넬롱모도온 체어데쿠겐 이사꾸리 구리명을 가리주도 다. 그러다 이본 사건이며 이본 달러 멀데나 나오를 들들 맹는 일이 신지보다 멀진모 그럼며 이세 달이면 겔라 증거리구리 이겜냥 추이게 믿을 이신 거서 거라네즈 무단이다. 초어찬이 이그초바 진리스즘이 담이 피라리 진제 모루다럭에대 다 허더 되더는 시어머니가건 이본의 다럭에 조우한 더도 못삭담한데 다다리 어에 다서도는 어진대닥에 핑리모 게이진게 따리게 담원열을 지있고 잔지라 이게 신질들 때 자는 리장정이다. 이비게 하함을 건네디시지 들심 기발지 가마 설해벌지 이비위스 좀 디만 러한도다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가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갈 돈은 필요한데 없어요. 아이고, 정말 서러워요. 그 사건이 있는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명절에 용돈을 드릴 때마다 의심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도 가끔씩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연락 오면 도와줬어요. 매달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쩌다 한 번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그럴 때마다 도와줬죠.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겪는 이벤트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모든 사건을 말하진 않겠어요.
우리가 결혼 8년 차가 됐을 때 청약통장에 당첨이 되어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왔어요. 아이도 있고 각종 경조사에 나가는 전셋값을 마련하느라 돈이 부족했어요. 거의 1억 원이 부족했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많이 올랐을 뿐더러 이미 대출을 받아 놓은 상황이라 어려웠어요. 시댁에 부탁해도 시아버지가 도와줄 돈이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찾아갔죠.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1억이 부족해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잔금은 그거로 해결하면 돼요. 우리도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국어로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주인공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돈 문제로 악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전에 빌린 대출금과 새로 산 가전제품 비용 덕분에 부부 사이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아이들의 교육 비용까지 고려하며 바쁜 삶을 살게 된다. 그곳은 정말로 애를 살려이 부흥하는 자가 있습니다. 남편은 외벌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부부는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돈을 꾸나라고 말할 때마다 거절하는 게 어려웠어요. 어머님은 우리 부부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부부는 빚을 내고 자녀를 키우고 공과금, 생활비, 카드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침입한 적이 없다면 다행했습니다. 생활비를 지불하고 싶지만 돈이 부족해요. 우리의 재산은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어머님은 아버지와의 싸움으로 상황이 악화됐죠. 가계부를 검사하며 돈을 지키며 시어머니는 어느 기분이었을까요? 남편은 가계부를 확인하며 이유를 묻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살아온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이혼도 유행이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이혼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을 못 만나는지 그동안은 낭비했다고 생각돼요. 당신이 정말 서러우셨군요. 부모님의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시어머니가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와 이혼해도 얻게 될 것이 없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 발 물러서 보고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경고,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네 제가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아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게 되네요. 어딜 가서 소용없는 짓을 하지 않을까 두렵고요. 돈을 딱딱해주고도 용돈을 주었는데 참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돈을 쓰네요.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니 무척 놀랐어요. 아버지의 화를 달래기 기다리니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아셨는지는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없지만 그런 불법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지루할 때 가끔 들어가서 해보다가 점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금액까지 걸게 되었는데요. 돈을 따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범죄자인데 그것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가입하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이기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겨서 돈이 2배, 3배로 불어나니 1,000원, 2,000원으로 하는 것보다 10,000원, 20,000원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계속해서 돈을 충전해서 게임을 즐기게 하는 방법인데요. 큰 돈을 쓰면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서 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시스템에게 빼앗기면서 속이 들고 어머니가 모르니 처음에 돈 빌려서 게임 좀 더 해보려고 했다. 그러다가 다 써버리고 생활비도 없어져서 어머니 어디서 돈을 가져왔을까 생각했다. 휴대폰 소액 결제로 돈 충전해서 게임하다가 막혀서 소액 대출까지 받았다. 한 번에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소액 대출 받았다.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대출 받다가 빚만 점점 늘어졌고 빚쟁이들한테 압박받으면서 절망을 느꼈다. 어머니한테 돈 갚으라고 하니 감당 못하는 압박이 오게 되었고 시아버지한테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들키게 되었다.
어머니가 한 달에 50만 원씩 소액 결제를 해서 놀랐고 대출받아도 안 되지 않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음은 한국어로 옮긴 내용입니다. 이걸 합치면 몇만 원이 되더라고 해요. 도대체 우리 집에 돈이 넘치는 것도 아닌데? 아, 생각 없이 대출을 받아서 게임을 해 이게 사람이야. 이혼해.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수십 년인데 한 번만 눈 감아 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자식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까지 쪽팔림을 줘야 해요. 쪽팔린 걸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당신은 더 당해봐야 해. 어디서 감히 내가 봐준 게 지금 몇 번째인데 눈을 감아달라고 해. 응, 내가 장님이야. 하루 종일 눈만 감아주고 있게. 당신은 아주 혼줄이 제대로 나야 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불법이고 잡혀가는 죄목이 거 알지? 어디 한번 이혼도 당해보고 그 콩밥도 먹어봐. 아유, 나도 모르기 재미있어서 소해 글을 시작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나 당신 없이 앞으로 어떻게 자.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고 맨몸을 내쫓겠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 그런 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당신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고 싫어. 당신이랑 살부대 끼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아이, 그러니까 이혼해. 당장 이혼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조강지처를 버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데? 말로는 누가 못해.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잖아. 행동으로 당신이 겁도 없이 받은 대출이 몇 전이야 몇 천. 제작자가 원하는 내용의 한국어 번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놀란 것은 집에 왔을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물건이 다 없어진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비우고 갔다 왔는데 남편이 결혼 생활 끝내려는 건 시어머니도 알았다면서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꾸짖었지만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사라진 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남 의자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나를 보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래 그러죠. 단순히 가지 않았지만 요즘에 같은 생각들의 간헐성들은 다른 생각들은 걸로 하셨어요. 그래도 당신 노력도 보였고 용기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겸손한 심정으로 다시 또 단단하게 외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노력한 것을 봤지만 난 그것이 때로는 속이 좀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더 강하게 결코 되돌아가지 않겠다면서 다시 한번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며 이야기할 때부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아무런 소식조차 없이 그 자리를 떠난 것부터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예전보다도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시작이 생각보다 더 어렵기 시작했듯이. 이랬는데 시어머니가 거릴 길게 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 처음 짐을 싸들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언제 내쫓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눈치를 슬쩍 보면서 지내시던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하무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불면 먹고 아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 집에 어녀 사면 값 톡톡히 치겠다고 말씀하시며 손주들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같이 나눠서 하자고 하셨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한 분이라 뭐가 어렵겠느냐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고 편하게 지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너는 집에서 집안일이 나 하는 애가 왜 이렇게 을라터질까? 라고 말씀하셨고 학교 보내고 나면 엄마들이랑 커피 마시기만 줄여도 집안 살림이 나아질 거다며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벌고 왜 너네한테 대출이 아직 남아있을까?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빈정거려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난 정말 어녀 사는 주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참기 시작하자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 계속해서 빈정거리고 집안일까지 참견하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젠 어디부터 말을 이어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내가 참 지키지 않았다면 시골 마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소중한 것을 멀리하고 사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참견하지 않았다면 정말 극심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살림의 10년 동안에도 모든 것을 파괴하는 어린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집에서도 쫓겨나면 어디로 갈 곳이 없겠죠. 가끔 혼자 핸드폰 만지실 때마다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요. 이제는 방을 끊었지만 그것이 빨리 끝나야만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분명해야 한다면 시어머니는 어린 것을 쫓더니 방을 치우라고 할 수 없다면 바보 맞지만 시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잡아 물러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와서 그 방에서 걷어내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러나오더니 며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을 극복해서 살 수 없었다며 연기를 펴는 것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살 방이 없어서입니다. 아들 가족의 집에 살면서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다치지 않으려 해도 그것으로 협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집에 사시겠다며 온 건데 어떻게 그래 말할 수가 있나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쫓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얘기가 티도 않는 거 아닐까요? 게임을 하는 동안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 집에 살 수 없을 거라며 그것마저도 한다면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런 위협을 받아야 돼? 내가 한 말이긴 해도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잖아. 계속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하려 하더라고. 시어머니들은 울면서 난리치고 남편은 그게 진짜냐 묻는데 정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남편이랑도 대소를 벌이고 나도 씩씩거리며 친정으로 짐 싸들고 도망쳤어. 사실 친정은 시어머니의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굳이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 숨겨왔어. 갑자기 짐 싸들고 온 게 걱정스러워서 하루만 친정에 머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놀랐어. 아이고, 고작 하루야. 가출이라도 하려면 그렇게 짐 싸들고 간다고. 아들이 당신 편이 될 거면 생각 좀 해봐라. 카톡이 왔어. 지혜미를 불쌍하게 쫓아낸다는 게 아들이 제 편을 드는 거겠지? 나는 참아야겠어. 페이지를 돌린다. 그 뒤 코를 납작하게 누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텼어.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는 게 익숙해져 있던 나는 남편이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고 해서 옷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어.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화 유지가 일지 모르는 단발성 거래 계약일 줄 알았지만 저희 부부는 평생 몸을 갈아도 한 방에 벌 수 없는 돈을 만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문제로 인해 소모한 것들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신이 나서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다 갚고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웠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미래를 꿈꾸며 오랫동안 보냈죠. 남편의 돈 사용량이 늘어나자 시어머니는 살짝 은근히 관심을 표현하며 이야기를 꺼내고 남편은 중국 쪽 거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길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을 구박한다며 불평하며 분가를 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분가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고 돈으로 분가를 할지 논의했습니다. 견뎌내고 싶었지만 남편이 현재 돈을 벌고 아들도 잘 지킬 수 있는데 장래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아들을 잘 키웠지만 아들만 믿고 살아도 되는데 왜 어머니 우리 나이도 이제 슬슬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나이인데요.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라서 공부를 시켜야 할 때인데 공부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우리도 돈을 모아야 할 때인데 어머니 분가를 하게 두고 생활비까지 책임지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생활비를 보태주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못해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 100세 시대예요. 요즘 어머님이 얼마나 더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생활비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자립하는 건 웃기긴 하지만 나가서 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빨가라는 말이에요? 100세 시대에 내가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살면 문제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하나요? 너가 저주를 걸지 않는 이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니까 걱정 말라고요. 나 혼자서 왜 못 살 수 없어요? 속 시끄러워. 왜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자식이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도하는 지름길이고요. 나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약이 잘 터져서 레로도 맞는 것처럼 돈을 벌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 계약이 단발성이면 우리 대출금을 갚고 남은 노후 자금을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데 그 계약이 얼마나 가겠어요? 유행에 따르는 옷 사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중국 계약이 잘 되긴 했지만 그게 평생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었고요. 남편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물론 많은 말을 듣고 계시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얻을 때 1억을 보내주었던 것은 우리 친정집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짜증이 났어요. 도와주기 위해 지원했던 친정을 먼저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요. 그 싸움 이후로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싸움 후 며칠 뒤 시어머니가 빠르게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떠나준 것일까요? 시어머니에게 집을 주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결국 너와 이야기해야 해. 정말 나에게 집을 해줬다는 얘기야? 내가 반대를 해도 우리 둘은 합의해야 하는데 혼자 결정하는 건 안 돼. 상의해야 해. 시어머니가 어디로 이사 가는 거니? 돈은 있어도 없어도 바뀌는 게 맞는데. 우리 엄마 집을 내가 줬다고 했잖아. 왜 그런 거야? 내가 본 돈을 보면 왜 우리 엄마를 돈 없이 여긴 사람처럼 다루는 거야? 결국 이야기를 해야 해. 내가 엄마에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선물했어요. 혼자서 계시는데 큰 집은 필요 없을 텐데요. 3억짜리 작은 아파트가 어때요? 아니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3억짜리 아파트는 너무 비쌉니다. 빌라도 많이 싸죠. 결정을 내렸을 땐 상의 없이 선물해버렸어요. 어머님의 노후 자금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 어떡하나 싶네요. 그때야 막상 결정을 내렸는데 취소하라 하시니까 저도 말이 없었죠. 어떻게 어머니를 챙겨드리지? 그럴 때처럼 불편하지만 판단을 할 때엔 서로 상의를 해야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돈 문제에선 어렵네요. 아, 잠깐만요. 전 가족 관계에서도 1억씩 주고받는 건 일상적인가요? 전 인상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사실을 잊고 있었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받은 1억을 갚아야 했죠. 제가 갚을 때가 왔네요. 유산 상속은 이미 받은 건데 그걸 왜 갚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이지 낯설어요. 그렇죠. 입만 벌리고 있게 되는 거죠. 남편이 대신 계속 이야기해 주었겠죠.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생활비도 충분하게 받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줄 때 아깝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10만 원이나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도 살만해. 이런 소리라도 하지 않으면 알아요. 이게 단순히 아깝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혼까지 고려했어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뭐지. 그 이후로 이사를 할 때까지 날카로운 행동을 해서 저도 가만히 넘길 수는 없는 사태가 된 거죠. 문득
복수를 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엄마 이사 간다고 알아요. 그날 나도 일부러 아르바이트생들을 세워둘 테니까 당신도 와서 이사 내기로 했으니까 그날 나도 약속이 있으니까 일정이 끝나고 나서 가볼게요. 너무 늦지 않게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이사 잘 마무리하세요. 집 정리를 잘 하시고요. 쟤는 누구나 안 볼 사람처럼 끝까지 그래 약속을 잡고 시작부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며느리인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사 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렸던 이사 날에 이사짐을 옮기는 도중에 그 전에 할 일들이 계속 생기곤 했어요. 전 가족 관계에서도 1억씩 주고받는 건 일상적인가요? 전 인상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사실을 잊고 있었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받은 1억을 갚아야 했죠. 제가 갚을 때가 왔네요. 유산 상속은 이미 받은 건데 그걸 왜 갚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이지 낯설어요. 그렇죠. 입만 벌리고 있게 되는 거죠. 남편이 대신 계속 이야기해 주었겠죠.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등장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울해하며 날 쳐다봤어요. 자신있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의 새 집을 찾아갔죠. 함께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는 분함에 떠들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이 무슨 나쁜 녀석이 돈 없다고 하냐? 돈 없으면 떠나라고 해야지. 뭐 동정스럽게 말하냐? 집을 팔아 같이 번 돈이라도 쓰려나. 그리고 시작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혼 시기로 돌아갔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재산 분할도 없이 경제적으로 규탄당한 채 쫓기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빚을 상환할 의지를 갖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표정하며 그 제안을 수락했죠. 그리고 불법 게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뿐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빚을 갚은 후에 시아버지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아는 척을 해왔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아주 잘 맞아 빠져서 시아버지에게는 모른다고 했고요. 이 사실을 두 사람 모두 비밀로 하고 있어서 저는 시아버지가 잘 지내길 바라며 방관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시아버지와 저도 몰랐어요. 깊은 속사정을 털어놓으니 인정서를 살펴보고 나니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너무 상심했고 돈을 번다며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돈 없다며 연락도 피하던데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니 나한테는 사적인 돈도 없는데 이런 소리 되냐며 놀라고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시부모들이 이혼한 지 벌써 2년인데도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시아버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등기부 등본을 받고 시어머니도 가게 된 걸 보자마자 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현실적이면서도 빠르게 가을 신청부터 넣어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압류까지 걸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이사 준비에 정신이 팔려 바빠서는 거짓말이야. 그리고 다들 깜짝 놀랐고 손까지 오네요. 이 소송을 어떻게 접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실제로 말도 못하고 식겁을 한 상황이라 그 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 집을 내가 사다 줬다고 주장하는 식겁을 한 사람은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그 사람은 내 연락처를 차단하고 소액결제로 자주 쓰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최근에는 엄마 역시 새 삶을 찾았다고 하면서 행동이 미숙한 사람이라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결제했던 거야, 어머님. 이것도 불법 사이트인가요? 아니야. 나이가 70이 넘어도 작은 화면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뭐라고? 어머, 이게 진짜야.
엄마가 아직도 그 사이트에서 못 나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정말이야. 내가 저 옆편에 있는 정신병원 가둬야? 정신 차리게 할 거야? 이거야. 내가 진짜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아, 마누라 했던 인간은 게임 중독이고 아들이라는 놈은 정신 못 차리고 돈을 퍼주고 있어? 정상은 며느리밖에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야. 하여튼 아무튼 가일 처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두고 봐, 아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본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마지막 인생을 감옥에서 써야 하는 줄 알고 시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돈을 갚을게, 내가 뭘 써서라도 갚을게. 진짜야.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내가 갚는다. 나이 70에 멋진 정종 하지 못하잖아.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할게. 아이, 그러니까 나 좀 봐줘에 당신이 나 안 봐주면 나 진짜 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르잖아. 내가 잘못했어. 유요, 손가락이라도 없을까? 응, 아버지, 이게 재강가 될 거면서 제 돈은 어디로 간다꺼요? 아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 돈 그렇게 뺏기면 잠도 못 자요. 와, 우리 친정에서 1억을 가져간 건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5억이 날아가는 건 그렇게 아까운가 보다. 이런 인간이랑 내가 그동안 살을 부대끼고 살았다니. 아휴. 그리고 지금 사과할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닌데 아버님한테 사과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사과할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좌절했고 아들 역시 정서적으로 힘들어했지만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서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았습니다. 운 좋게도 친정에서 받은 1억 원도 다 갚고 남은 돈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 후에 깨닫게 되었는데 무슨 두고 보자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모든 일은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견디고 간 것에 대해 만족스럽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봐 주세요. 저의 남편은 건강하게 생긴 분이었고 현금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사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받아온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을 만큼 되었고 이야기를 듣고 날아드는 법정 이자를 고려하면 쌓인 빚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결국 집값은 대출로 거의 반 이상이 된 상태가 되고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남편과 둘이 합쳐 남은 현금은 매우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금을 가지고 집을 구입했지만 중국에서 일하는 거래처와의 거래 중에 막대한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우리를 속이고 아이템을 구해나면 품질의 이의를 제기하며 거래를 파기하곤 했습니다. 이에 손실을 본 남편은 대금을 받지 못했고 사업도 좌절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빚만 늘어난 상황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어 빚을 갚겠는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겠는가? 그때 나를 찾아와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면서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라니 그들은 잊혀진 인정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결국 전 남편은 어떻게 사정해서 옷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하고 지금은 거의 쪽방 같은 곳에서 이전 시어머니랑 같이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 일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마음 곧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